안녕하세요. 저는 4월 31일 치과의 이순규 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레진은 광중암 레진인데, 광중암 레진 중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팩커블 레진 타입, 이렇게 좀 점도가 있는 그런 팩커블 레진이랑,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이런 플러블 레진이 있는데, 팩커블 레진은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다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치부, 다이아스템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치부의 3구 우식을 치료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팩커블 레진을 사용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 갖고 치경부 수복이라든지 아니면 구치부에 조금 작은 와동, 1급 와동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주로 플러블 레진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S 플러스 인젝터블 레진을 처음 접했을 적에 상당히 이제 좋았던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레진도 있지만 대부분의 플러블 레진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짰을 적에 약간의 이렇게 짰을 적에 우징이라 그러죠. 우징. 이거를 이제 다 짰을 적에도 이렇게 레진이 새 나오는 거, 그런 우징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레진에 기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플러블 레진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플러블 레진이 아주 치밀하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기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ES 플로우 인젝터블 레진은 우징이 없고, 두 번째 기포가 상당히 적다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인젝터블 레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코어를 하는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엔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와동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1급 와동이. 그런 경우에 저는 듀얼 큐어 코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이제 광중암 레진으로 코어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엔도를 하고 나서 이런 1급 와동에다가 레진 코어를 할 적에 주로 이제 여기다가 간단하게 7세대, 요즘 말하면 이제 유니버셜 본딩을 바른단 말이에요. 유니버셜 본딩을 바르고, 또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듀얼 큐어 코어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7세대 유니버셜 본딩은 주로 산성이기 때문에 이 산성 본딩이랑 이 듀얼 큐어 코어 간에 무언가 이렇게 호환성, 컴패터빌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호환성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7세대 본딩, 산성의 본딩을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광중암 코어를 사용했을 적에는 크게 호환성에 문제가 없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였냐면, 이 플러블 레진 자체가 너무 이제 흐름성이 좋아서 이 코어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 인젝터블 레진은 어느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기포가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코어할 적에 이 인젝터블 레진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보시면 약간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엔도를 하고 이제 코어를 하는 경우인데, 요 분도 이제 사실은 우식이 원심의 우식이 심해서 이렇게 이제 코어를 하는 경우인데, 처음에 한 방에 쌓아올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듀얼 큐어 코어 같은 경우는 와둥을 한 번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데드 스페이스, 소위 말하는 기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플러블 레진으로 이렇게 조금씩 좀 시간은 걸리지만 조금씩 이렇게 쌓아 올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코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후에 엑스레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듯이 안에가 상당히 치밀하게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죠. 이 코어를 저렇게 치밀하게 채워진다는 건 상당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간이 있게 되면 나중에 변색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이런 경우에 광중암 이 플러블 레진 코어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의 플러블 레진으로 코어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듀얼 큐어 레진 코어에 비해서 이 플러블 레진 코어의 강도가 조금 낮아서 프랩을 하게 되면 조금 치질이랑 다르게 조금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갈려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ES 플로우 인젝터블을 쓰면서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제가 이 인젝터블을 쓰고 이 하이스피드 버로 프랩을 했을 적에
그 표면의 그 강도라고 그럴까요? 그 강도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랩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던 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존의 듀얼 큐어 코어에 비해서 이 광주감 인젝터블 이 레진을 코어로 사용했을 적에 프랩을 한번 해보시면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의 이제 풀러블 레진은 약간 이 강도가 약했는데 이 인젝터블은 상당히 강도가 강해서 프랩할 적에 용이하다는 게 저는 처음에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풀러블 레진은 저는 사실은 풀러블 레진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약간 그 점도가 낮은 흐름성이 좋은 풀러블 레진이랑 이렇게 인젝터블처럼 흐름성이 낮고 약간 점도가 높은 그런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975 1급 아동을 만약에 이제 인젝터블 레진으로 한 방에 이제 채운다면 이거 얘는 조금 점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웨터빌러티 측면에서는 약간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그래갖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맨 바닥에는 플로어가 약간 좋은 쉽게 말해서 점도가 낮은 레진을 한번 깔고 그 상방에다가 요 인젝터블 레진을 이렇게 위에다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수복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요 이제 인젝터블 레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979 1급 아동에다가 그렇게 크지 않은 1급 아동에다가 수복을 하더라도 팩커블 레진 못지않은 그런 마모 저항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 이제 플러그 레진을 코어로 많이 사용해봤는데 요 인젝터블을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징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기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요게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일반 플러그 레진에 비해서 양이 조금 많습니다. 양이 좀 많으니까 코어로 사용하시기에도 크게 부담이 없고 또한 이렇게 짜보면 적절한 점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우리가 코어를 할 적에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그런 코어도 있지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익스트라 코로날로 쌓아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요 모양이 유질해서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요 레진이 어느 정도 명도도 조금 밝아서 전치부에 쓰시기에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해외에 나가서 다른 이제 해외 시장을 보면 사실은 해외에서는 듀얼 큐어 코어 우리가 이제 코어를 사용할 적에 코어를 사용할 적에 듀얼 큐어 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보면 광중압 레진으로 코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중압 레진으로 코어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산성 본딩과의 호환성의 문제도 없고 또한 그리고 훨씬 더 치밀하게 조금씩 쌓아 올리면서 치밀하게 코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계속 주변에다가 이 광중압 레진으로 코어를 하는 거를 상당히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특히나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그 갭 없이 코어를 이렇게 갭이 없이 코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플러블 레진으로 조금씩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방식의 코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선생님들도 기존에 이제 듀얼 큐어 코어에 익숙하셨다면 한 번쯤은 이런 이제 광중압 레진으로 코어를 하는 거에 한번 이걸 사용해 보신다면 상당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